이준석 성접대 사건 의혹 취재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명태균과 이준석의 대화 내용을 공개를 아예 해버렸어요. 예. 김건희 사모님이 공천권으로 전화 드릴 겁니다. 궁금하시면 대표님, 김건희 사모님께 전화하세요. 이러니까 이준석이 네. 실제로 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 김시몬 기자 만났을 때는 전화 안 왔어요 라고 해명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그랬죠. 예, 전화 네. 안 왔다고.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명태균과 저 대화를 차마 부인은 못하고. 그렇죠. 선거법 위반 걸리니까. 부인하면 이제 아니, 허위사실이니까. 제가 물어본 건 왜 내비라고 대답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전화 안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대답을 잘 못하다가 이러고 있다가 제가 물어보니까 전화 안 왔다고. 그만큼 좀 궁지에 몰렸다 그래요.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저희 보도를 보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말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처음에는 원래는 막 그랬거든요. 원래는 뭐 물어보면은 뭐 제가 언제요? 뭐 언제요? 뭐 며칠에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거요? 어떤 의혹이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씀이시죠? 뭐 이렇게 약간 못 들은 척 제대로 질문을. 네, 잠시 이준석이 실제로 떠오르는 말투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게 보도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이게 좀 신빙성, 저 친구들이 무슨 자료를 갖고 저거를 폭로한 건가 좀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대선 기간이어서 후보자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이 보도 이후에 좀 결심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명태균과 이준석의 사실은 이제 검찰이 확보했던 대화 내용에 한해서 저희가 수사 자료를 어떻게 보면 참 공익 제보를 받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는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후보자 검증 정보라고 판단해서 아예 수사 원문을 공개했죠. 네. 네, 우리 김성진 기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일부 가지고 있는 수사 논문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재판이나 청문회 등으로 좀 검증이 됐었는데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검증이 안 돼 있고 다른 언론들도 함께 동참하고 국민들도 정확하게 후보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문을 공개를 했고 민들레 홈페이지 민들레 가서 국민의 충청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95페이지 전문을 네, 4번을 아예 공개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분도 지금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검증하셔도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했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아니면 이제 뭐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검증하고 싶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좀 다운받아 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명태균과 이준석 씨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드렸다면 오늘은 이준석 성접대 사건 의혹이 터졌을 때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좀 더 집중해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진 씨 그때도 나왔던 김소연 변호사의 그 SNS 그렇습니다. 인데요. 김소연 변호사가 최근에 이런 글을 썼어요. 네, 이거 이준석 본인이야말로 성삼납 구명 로비 하려던 사람 아니냐. 김건희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이준석 아니냐. 이재명 보고 자식 교육 운운하던데 본인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7불사의 밤 내가 명태균 사장님한테 얘기 다 들었다. 코 파고 삽질하고 그게 다가 아니더만. 기가 막히던데. 네,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네.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왜 이런 글을 남기냐라고 의아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마저 드리자면 바로 김소연 변호사가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씨를 변호했던 분이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소연 변호사도 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변호인이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어떤 수사 내용을 언급하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언론이기 때문에 이제 검증 차원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뭔가 페이스북에 다 담지 못했던 그 폭로 오늘 공개합니다. 자,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검사 홍등불. 오랜만에 또 들어보는 네, 아무튼 빨간 그 물. 검찰의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인데요.
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명태균 씨와 이준석 후보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인데요.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당대표였잖아요. 윤리위원회 회부된 것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이준석 후보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뭐 도움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죠. 세부 내용을 보면요. 뭐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 보면 무슨 문제 생기면 바로 사모님께 얘기해야 합니다. 김건희 씨죠. 이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적 기반이나 정부 감각이 없어서 당선인은 윤석열은 윤핵관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당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옆에 옆에 보면 발신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왼쪽 옆입니다. 왼쪽 보면은 발신이 있고 수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신이라는 거는 명태균 씨가 보낸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에게 보냈던 2022년 4월 22일 문자라는 겁니다. 수신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받은 문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보낸 거죠, 명태균 씨한테. 네,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시문 기자. 네, 자, 바로 사모님께 얘기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하면 아니 이런 걸 왜 사모님한테 얘기합니까? 당무인데 원래 정상적인 대표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죠. 뭐 과거부터 뭐 공천 관련해서 사모님께서 전화하실 겁니다 할 때 네 했으니까 뭐 이것도 뭐 이제 거의 뭐 그 기본값이죠.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당대표를 윤리해부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계속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일을 키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면 보면서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그 뒤에를 보면요. 오늘 뭐 종편 방송 나가가지고 윤희석이 헛소리 했다는데 이게 다 이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보냈던 문자고요. 이미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사모가 개입해서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명태균 씨가 사모님이 당선인 통해서 윤핵관들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 대표님 상처를 받으면 그만큼 당선인 윤석열의 레임덕도 빨리 올 겁니다. 제가 이 밑에는요. 제가 이것들이 미쳤다.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으니 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다시 내일 사모님과 의논하고 연락 올리겠습니다. 당선인이 나서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과 뭘 상의해서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다만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고 이준석은 뭔가 마치 바라는 것처럼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어떤 무언의 뭔가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네요. 무슨 생명줄 같아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준석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약간의 그 간접적인 느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이준석의 어떤 성접대 사건도 덮는데 도움을 주지만 이준석에게 거꾸로 이걸 또 요구를 하는 게 있었죠? 네, 공천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에게도 다시 꽃이 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네. 이제 뭐 노골적으로 도와드리겠다. 답장을 하네요. 김영선 의원이 이때 19대 총선 때 김현미 전 장관한테 떨어지고 난 뒤로 10년을 지금 원외로 맴돌고 있었으니까 그게 다시 원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말 같네요. 이게. 계속해서 보면 이 이후에 이제 전에도 화면 띄워주시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보궐선거 뭐 여론조사를 계속 보내고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함교수 통해서 윤석열 의원한테 토스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이러고 명태균 씨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점상 보니까 이게 더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이건 단순히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도운 거를 넘어서서 본인의 성접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준석이 더 적극적으로 김영선 공천을 도운 흔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보니까 이런 분석이 더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김성진 기자와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24일이잖아요. 4월 24일. 그렇습니다. 이때는 윤상현 의원이 아직 공관위원장이 되기 전이에요. 아, 며칠이 됐었죠. 그런가요? 25일 날 발표가 나고 28일부터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에 네네. 임명된다는 게 이제 언론에 좀 밝혀지고 정확히 공관위가 돌아가는 건 28일 날 출범을 합니다. 아, 이거 제가 미처 몰랐던 이게 며칠 팩트네요. 전의 일이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준석 당대표는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 된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나서긴 뭐하니까 김건희 씨와 가까운 그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전달을 해라. 왜 윤상현일까요? 공관위원장 될 거니까. 그렇죠. 예, 미리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언제 알았어요, 우리 기자님들?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해? 아, 이거 보도를 해야 돼. 아니 보도를 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 이게 왜 되게 중요한 팩트예요, 이거. 이게 왜 알아보냐면 이준석 후보가 워낙 언제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날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석열 이런데 공관위원장 아니었는데요 이럴까봐 막 찾아보다 보니까 예리합니다. 아, 우리 김성진, 김시범 기자, 강진구 기자 옆에 있더니 네, 굉장히 이제 예리한 취재를 팀장을 뛰어넘네요. 아우 기분이 좋습니다. 청출어람입니다. 자, 청출어람입니다. 좋아요. 자, 네. 계속 보시죠. 예, 그리고 이것도 뭐 이제 말씀했던 거죠. 또 계속 이렇게 여론조사를 계속 보내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으면 좋겠네요라고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얘기합니다. 저 아예 이거 컨설팅을 해주네요. 컨설팅 해주는 거죠. 네. 언론에 많이 나와야 내가 도와주기 편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네. 네, 대표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성접대 그 무마 사건, 그 감찰 무마 사건으로 들어가죠. 이 와중에 네. 계속 또 이제 성접대 얘기도 계속 해야겠죠. 그 성상납 사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런 글들을 윤핵관들이 돌리고 있네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당시에 이렇게 명태균 씨한테 얘기하고 명태균 씨가 나쁜 놈들 이러면서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때 처음으로 나옵니다. 미리미리 저런 걸 조져놓지 않으면 선거 끝나고 당합니다. 이게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네 그럼요. 뭔가 지금 조져놓으라고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매우 이미 많은 데와 공천부터 뭐 성상납 무마 뭐 이렇게 윤리 무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쯤 되니까 조져놓아라, 조져놔 주세요, 조져주세요. 세상에.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내용들의 대화를 해놓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3월 9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5월 9일 날 취임하죠. 예. 그 사이에 윤핵관들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이 실질적인 당권을 놓고 상당히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태균이 보기에 윤핵관하고 결국 이준석의 싸움에 결국은 이 헤게모니는 결국 김건희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라고 보고 명태균은 내가 김건희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준석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도울 테니까 당신은 김영선을 공천을 해줘. 이렇게 이제 그 흐름이 흘러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뭐 역사를 뭐 그렇게 많이 알진 않지만 원래 개국공신들끼리 이제 더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토사구팽이란 말도 그때는 나왔고요. 예, 어쨌든 자, 시간 관계상. 네, 자, 계속 나가면 네. 또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공천 성공하네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시간 순서대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카카오톡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뭐 이제 공천 관련해가지고, 이때 뭐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아니 뭐 당선인 쪽에서 뭐 경선한다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명태균 씨가 얘기합니다. 의문나는 게 있으면 사모님께 전화드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 오셨습니다. 말이 많네.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 듣고,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한 번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뭐라고 하죠? 네, 요렇게. 그래요. 자, 뭐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아예 막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거의 한탄을 넘어 이제 상담을 하고 있죠. 지금 정무수석실하고도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제가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했더니 네. 이제는 넷보다는 약간 좀 조신하게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조신하게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고 이제 조금 세월이 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예. 2022년 6월 8일로 이제 넘어갈까요? 많이 화가 났어요. 이 미친놈들 같으니 더 단돌이 해야 될 듯요. 그랬더니 네 대표님 단돌이 해놨습니다. 그 얘기하고 거의 반나절이 지나가지고 단돌이 해놨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2022년 6월 8일 그 자정 54분, 그러니까 0시 54분에 그러니까 12시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단돌이 좀 해놓으세요, 미친놈들. 이렇게 하니까 네. 명태균 씨가 네, 대표님하고 새벽 2시 4분에 네.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5시 날이 이제 밝고 오후 오후 5시 19분쯤에 예. 보고를 하네요, 명태균 씨가 이준석에게. 예, 짧게 생각하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단돌이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음날 오후 5시쯤 돼가지고 단돌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단돌을 해놨을까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넘어가시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네, 자, 이건 또 어떤 대화죠?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 당 대표가 이제 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항이는 존나 징계해야 된다는 쪽이야. 절대 믿으면 안 돼. 이양희가 징계위원장 그거 맡으신 분 아닌가요? 그 당시에,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기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확실히 이항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행기라서 전화는 안 돼요. 이게 전화를 주고받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항이에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또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또 친하잖아요. 네. 이때가 아마 우크라이나인가? 거기에 갑자기 다녀와가지고 이준석 씨가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아직 못 내리고 이 문자부터 급히 보냈던 거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네. 자, 마저 또 볼까요? 또 네. 보면 이준석 씨가 6월 18일 오후 5시쯤에 뭔가 사진을 보내요.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서 이러고 있네요 했더니 명태균 씨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이러고요. 자, 그 다음. 자, 뭔가 이준석 씨에게 뭔가 정보 보고를 명태균 씨가 보낸 흔적이네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도 당권을 먹고 싶다. 그런데 장제원이 이준석을 공격한다. 이준석이 지금 뒤져버리면 자기는 전당대회에 나가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씨가 누가 만든 내용인데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라고 답변을 하고요. 네, 요 두 개가 이제 당시 당대표 이준석 씨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거고요. 네. 명태균 씨가 제가 항상 떠드는 내용이네요. 이러면서 그런데 대표님, 제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대표님을 지키고 대표님을 꼭 대통령 만들어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김종인 위원장님 뵈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원래 네 하던 분이 말이 길어졌어요. 이제 공손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보죠. 이번에는 어떤 종편 관련 무슨 논설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준 모양이에요. 네,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그리고 뭐 언론계나 이런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논설위원이 나랑 우호적인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 7월 4일 날 종편 통해서 관련 보도가 나갈 것이다. 이 대표 관련해서 그 보도 나간 즉시 힘들 거예요. 대표직에서 안 내려올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냥 던지고 나중 후위를 기약하세요. 후위를 도모하세요.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꾸미고 있어요. 주말 내로 결판 안 내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무너집니다. 지금 되게 힘든 겁니다. 이제 호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그 명태균 씨에게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 뭔가 꾸미고 있다. 사람들이. 자, 김신문 기자. 그러면 이제 종편에서 도대체 어떤 보도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첩보를 미리 받았길래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지 그 당시에 좀 그 보도 내용들이 좀 궁금하네요. 좀 찾아보셨죠? 예,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 김성진 씨가 그 이준석 대표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를 박근혜 퀴즈였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그래서 시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김성진 씨가 이준석 당대표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당시 받은 거다. 성상납 그때 내가 이 시계를 받고 아직도 보관 중이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고요. 경찰에 제출하고 그리고
그 사진까지 나중에 실물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참 파급력이 있는 이 보도였네요. 보도를 이제 종편에서 나올 네. 거라고 하니까 이준석 씨가 굉장히 긴장하고 네. 명태균 씨에게 뭔가 대화를 했던. 당신이 준 시계를 성상납을 해줬던 성접대를 했던 그 사업가가 네. 예, 그리고 성접대 했던 그 사업가가 경찰 조사도 받고요. 이때 내가 국민의힘 윤리위에도 출석해서 이야기하겠다. 이준석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아주 폭로를 할 걸 예고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명태균 씨가 또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여사님 스케줄 보고 대표님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대책회의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자, 또 다른 문자 보시죠. 역시 7월 2일 문자인데요. 네,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윤리까지 가고 이러는 것보다 폭로전이나 이런 걸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징계 절차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이미지, 정치적인 이미지를 완전 깎아내리는 방법을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대처 방법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네. 뭐 요 정도 우리 많이 봤는데 네. 이 정도만 봐도 얼마나 끈끈했는지 관계가 거의 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이준석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좀 지저분한 일을 좀 도맡아 했던 사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2022년 지금 6월, 7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요 7월 달에 이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날이고 그 첼리스트가 이세창을 처음 본 게 이제 요 6월 달이잖아요. 그때 그때 처음 봤을 때가 윤상현을 당 대표로 그 밀고 있는 맞습니다. 그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명태균하고 그 이준석이 주고받는 걸 보면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이거 윤핵관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다 골치 아프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윤심들을 확실하게 실을 수 있는 또 다른 이 제3의 당 대표로 아마 윤상현을 점 찍어놨던 게 아닌가. 예. 그리고 거기는 윤핵관도 아니고 이준석 편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여사 라인이 있고 그 윤석열 라인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쪽에서 그 알력 다툼이 상당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핵관하고 이준석이 막 다투는 가운데서 이 김건희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아마 윤상현을 당 대표로 점을 찍어놨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준석 대표도 네. 이제 물러나지 않아도 네. 될 것 같고 약간 그간에 이제 서로 이제 여사 라인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합쳐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김신문 기자.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그 명태균 씨와 이준석 씨의 어떤 문자 내용을 쭉 가만히 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뉴스들 다 복원을 해보면 네. 이런 추정을 저는 좀 해보게 되거든요. 자, 결국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돼 있는 계기는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 수사도 그렇고 다 그냥 성접대 사건은 그냥 뭔가 이렇게 흐지부지, 그죠? 네. 네. 종결 처분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러나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성접대는 그냥 덮는 쪽으로, 검찰을 움직이는 쪽으로 김건희 여사를 동원해서 명태균 씨가 이준석과 함께 이런 것들을 짠 거 아니냐. 약간의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되거든요. 우리 김신문 기자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 그런 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살을 뺏기더라도 이제 뼈를 취한다. 살을 주고 이제 뼈를 취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당대표 자리가 상당히 이제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자리 중에 가장 최고의 자리였을 텐데 당대표 자리에 물러나면서 이제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딜을 한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편 아까 논설위원회 문자 내용도 사실 그런 맥락이에요. 네. 아까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일단은 끌려 내려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후위를 그래야만 후위를 기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땡땡 종편 논설위원이 이준석에게 충고를 해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명태균과 상의를 해가면서 그래 내가 당대표에서 물러는 나더라도 후위를 기약할 수 있도록 이런 점들은 명태균 씨가 저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전해주십시오. 예. 했을 가능성이 예, 실제로 그래서 후위를 도모해서
마삼중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일명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거의 10%에 육박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었죠. 네. 물론 뭐 그것도 보수 과표집이 좀 많이 들어간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네. 예. 자, 저희가 누군가의 말만 가지고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 처음 드러나는 이준석과 명태균 씨의 대화 내용,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종편의 보도 내용 등등등 여러 가지 좀 악의를 좀 맞춰보고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를 또 만났던 그 이준석 성접대 의혹 사건의 어떤 이제 간접 목격자 제보자도 저희도 만났었고 예. 또 뉴스타파의 추가 폭로로 또 물적 증거까지도 검찰이 갖고 있었는데 수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정황이 악의가 네. 막 맞아요. 맞습니다. 네.